네, 안녕하십니까? 어, 앞 시간에 이어서 그 보강 수업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에서 경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를 학습하였는데 이번 시간은 좀 구체적으로 경력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의 목표는 경력 관리의 의미, 우리가 전 시간에 했지만은 같이 이해하고 나에 맞는 경력 로드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경력 관리인데요. 우리가 국내 인턴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턴십을 뽑고 인턴십에서 이제 70에서 90%까지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어디 면접 보러 가면은 인턴십도 하지 않았냐고 라고 그냥 이렇게 핀잔을 주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턴십은 바로 정규직으로 가는 또 취업을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학년부터 할 수 있는 인턴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인턴십. 인턴십은 일정 기간 현장에서 또 일정 기간 직접 실무를 체험하는 제도죠.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70에서 90%까지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학교 취업센터도 있을 거고, 또 학부 사무실, 뭐 전공 교수,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뭐 사이트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여러 이러한 포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턴십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외 인턴십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잘못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섣불리 해외 인턴십 신청해서 가면은 영어를 어떤 못한다든지 또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도 없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일만 하다가 설거지만 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 인턴십은 어떤 채용 시장의 변화와 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는 외국어와 전공 관련 실무 지식을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분야에 어느 정도 내가 자격을 갖췄다고 해야지 인턴십 그런 자기 직무와 그런 전공에 관련된 회사에서 외국인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전문적인 업무 분야보다는 그 단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어학 실력을 쌓는 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잡코리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취업 포털 사이트. 자, 여기서 이렇게 동계 올린치 뭐 쭉 있는데 시니어 인턴십, 신입 인턴십 쭉 있죠. 그래서 인턴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턴십에 관련된 회사들이 또 나옵니다. 지역도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직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인터넷, 뭐 응용 프로그래머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검색했다. 그럼 이렇게 인턴십을 모집하는 쭉 나오죠. 이렇게 이런 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인턴십 월드잡을 보면은 자, 여기도 이제는 이렇게 구인구직 해외 일자리 연수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격증은 우리가 그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반드시 직무와 전공에 관련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런 직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자격증도 꼭 필요합니다. 기업의 직업의 전문화 시대가 도래되었죠. 그래서 자격증도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국가 공인 자격증은 이렇게 큐넷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에서 자, 큐넷에 이제는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자격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자격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가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격증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또는 어떤 것이 관련 자격증인지를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워크넷 들어가셔가지고 그 본인 희망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련 자격증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국가직무표준이라고 하는 NCS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역시 거기서도 거기는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꼭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입니다. 워드 프로세스는 그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역시 대한상공회의소,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모스마스터. 이거는 전 컴퓨터 활용 능력에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SS 4개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스마스터 자격증이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그 컴퓨터 활용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증은 없지만은 내가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뭐 ITQ라고 해서 기술 정보 관리, 실무 능력 수준 평가와 인증하는 자격 시험이죠.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자, 이런 그 자격증은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시행 기간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모전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 공모전이 필요로 하는 직무들, 뭐 그 IT라든지 뭐 디자인 공모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기업 공모전을 통해서 채용 특혜를 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입사를 하게 되면 자사 지원 시 가산점을 주거나 인턴십 기회를 주는 등의 채용 특혜도 주고, 또한 타사 지원 시에도 좋은 경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시행하는 곳에서 뭐 무슨 장관상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회사에서 상당히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만큼 이 공모전이 필요로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뭐 IT, 출판사 및 물류업체 논문, 각종 디자인 공모전 등이 이런 참가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 공모, 창업 아이템, 뭐 영상물 제작, 게임 시나리오 등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자, 공모전 사이트 이 중에 하나만 한번 살펴보면은, 예, 이게 좀 안 열리네요. 예, 그 이런 어떤 공모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정규직까지 갈 수 있는 정규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업종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관련 등 그러한 업종에서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정규직까지 전환된다.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유통 관련 등 업무 성격상 이 아르바이트를 경력으로 인정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업체들이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뭐 피자헛, 홈플러스, 롯데마트, 해밀리마트, 베니건스, 뭐 빕스, 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TGI, 플라이데이스, 던킨 도너츠, 뭐 베스킨 라빈스, 코스트코 이런 다 공통적인 것은 유통업체들이죠. 이런 유통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글로벌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인재가 글로벌 인재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감각은 물론 어떤 창의력, 또 비판 정신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글로벌 인재에서 창의성 인재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 창의성 인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롭죠. 그렇지만은 이런 사실로부터 이탈, 새로운 길의 발견, 해답의 창안,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어떤 해결책의 발견 등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창의성 인재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존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산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창의성은 어떤 천재나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저번에 흥미 유형에서 예술형이 걔도 나름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어떤 선천적 기질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 세계의 민족과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 글로벌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시대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보면은 전 세계로 동시에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만 뭐 잘한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공주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기업에서도 외국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겠죠. 기본적인 어학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토익, 뭐 토플 등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실용적인 영어를 더욱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굳이 막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거로만 어떤 글로벌 인재를 갖춘 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국내에서 외국 행사가 열리고 행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내가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해서 내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고 내 자신이 스스로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외국어 시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토익은 일상생활 및 국제 업무 등에서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익 점수 포기하지 말다. 최소한 700점 이상은 모두 다 갖고 있어야 우리가 물론 이 토익 영어 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지만은 그래도 이 토익은 700점 이상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토익, 토플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토익, 토플, 탭스, 뭐 JLPT, 뭐 HSK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 또 본인이
필요로 하는 내 일본어 학과다, 중국어 학과다, 어문 계열 쪽은 이런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이 외국어는 꼭 어느 정도 적합한 점수를 취득을 해 놓자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자, 인성을 갖춘 인재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봉사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지식, 창조 사이의 인재상을 하나의 어떤 봉사이라고 할 만큼 오늘날 다양한 조직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바로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는 채용 후 직원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봉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봉사활동 하나만 가지고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는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이전 사회 기업 채용에 또 NCS 상에서의 어떤 인성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덕목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근면성인 것이죠. 자, 근면성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심성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안 본다고 대충대충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성심성 있게 일하는. 자, 개미가 근면성이 좋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개미와 배짱이 중 여러분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배짱이를 사실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참 배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잖아요. 근데 개미는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냥 먹이를 줍고 날르고 끊임없이 하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허리 디스크 걸려서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 인성이라 하는 것은 나 개인이 혼자 살면은 인성이 필요 없고 공동체에서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공동체 사이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내놨을 때는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정말 남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는 개미가 근면성을 좋은 걸로 평가받고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책임감. 자, 책임감은 자기가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내가 비행기 기장인데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끝까지 모든 탑승자들을 살리려 노력한 다음에 자신이 맡고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도망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오늘같이 봉사심, 사회협동심이죠. 협동심에 이제 봉사도 포함되니까 더불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협동심, 또 봉사활동, 그리고 어떤 능동성, 스스로 하는 도전정신, 이런 것도 우리가 인성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준법성, 법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법을 잘 지키고 또 반사기적인 태도보다는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또 리더십, 어떤 조직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 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정서, 정말 자신의 감정을 억압된 감정을 컨트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이런 사람들, 또 정서가 안정되고 어떤 불안이나 초조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봉사활동
뭐 살펴보면은 뭐 독거노인, 장애인, 뭐 소녀, 가장돕기 굉장히 많죠. 또 전공 관련 봉사활동도 있어요. 컴퓨터 전공이면 컴퓨터 관련 돕기, 뭐 또 상담이면 상담으로 돕기, 이런 거 자기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밖에 재활용품 선별, 뭐 농어촌 일순 돕기라든지 뭐 교통거리 질서 개도, 여러 가지 이런 봉사활동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서 그거를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하도 이런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예 그냥 진짜 어려운 봉사활동, 정말 남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힘든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그거를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우리 회사에 얼마든지 굉장히 잘 근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한두 개 정도는 아주 어려운 곳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봉사활동 이거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봉사심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도전정신, 글로벌 인재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외 봉사는 이런 해외 연수와 봉사 활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 도전정신, 성취감, 해외 문화의 이해, 글로벌 마인드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외 봉사는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NGO 단체나 또는 한국 대학 사회봉사협의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붙어야 되겠죠. 또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해외 봉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런 대학 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나 한국 대학 사회봉사협의회, 뭐 국제 구기관, 기업 봉사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타 기업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을 살펴보면은 뭐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그리고 국민은행 대학생 해외봉사단 또 정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 해피무드 글로벌 청소년 봉사장 이런 여러가지 참고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한번 원하면은 검색해서 잘 준비해서 갔다 오면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운영 봉사활동 사이트 포스코 대학 봉사단, 뭐 국민은행 해외 봉사단, 그 해피무드 글로벌 청년 봉사단, 한국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 이런 곳에 우리가 봉사활동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도전적인 인재도 우리가 글로벌 인재에 포함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도전정신인데요. 이 도전이 없으면 기업이 발전이 될 수가 없겠죠. 내 능력에 넘치더라도 한번 도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는 바로 이러한 도전적인 인재인데요. 도전이라고 하면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정복하고자 하는 열정,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노력을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을 믿게 되겠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한번 도전해 볼까 고민하고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등반대회, 배낭여행, 자전거 여행 등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시도했던 경험들이 이런 사이에서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정적인 인재죠. 이 열정이라고 하면 지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정을 갖춘 인재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이런 경력, 스펙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에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미쳐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열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 로드맵은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경험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경력관리 가산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경력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또 둘째, 진로 목표에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설정하고, 셋째,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 경력 로드맵은 이 진로 로드맵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력 개발에 실현될 때 자신의 진로 목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력 로드맵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경력 로드맵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진로 목표가 정해지면은 이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경력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성적은 몇 점 이상, 인턴십은 어떤 분야에서, 또 보편적인 인성에 관련된 경험은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모전 관련 자격증, 외국어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한눈에 보이도록 지도처럼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